누군가와 여행을 함께 하려고 하지 말라. 큰일 난다. 혼자 가면 안 될 것 같아서 둘이서 여행을 떠나본 적 있나요? 여행은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함께 떠나거나 혼자 떠나거나. 오늘은요, 혼자라서 더 좋은 혼자 하는 여행, 혼행 이야기를 들려줄게요. 통계청과 문화체육관광부의 국민여행조사에 따르면 앞으로 1인 여행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요. 그 이유는 우리나라는 OECD 국가별 1인 가구 구성비에서 호주 다음으로 높은 1인 가구 증가율을 보였고 혼행의 비중 또한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대요.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비일상이 일상이 되어버리면서 사람들은 더 이상 여행을 주저하지 않고 나만의 방식으로 여행을 떠나기 시작했죠. 당일치기 여행, 한 달 살기, 또 혼자 여행하기, 계획 없이 떠나는 즉흥 여행, 워케이션 등 내가 하고 싶은 것 위주로 시간 나는 대로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여행을 떠나고 있습니다. 살다 보면 용기가 필요한 일들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혼자 하는 여행이 아닐까 싶어요. 특히 함께 여행 갈 사람이 없으면 오랜 시간 계획하고 준비했던 휴가나 여행 계획도 포기하게 되니까요. 그런데 용기 있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혼행을 떠나는 사람들에게 왜 혼자 떠나냐고 물어보니까 혼자만의 시간과 공간을 즐기고 싶고 또 새로운 만남에 대한 은근한 기대도 있으며 즉흥 여행의 편리함 등을 혼행의 동기로 꼽았대요. 맞아요. 동행과는 잠자는 시간이나 습관도 다르고 먹는 시간도, 먹는 취향도 다르고 좋아하는 분위기도 다르고 여행지에서 꼭 하고 싶은 목적마저도 다 다르니 끽하면 아무래도 서로 어긋나기 십상이고 그러다 보면 아무 일도 아닌 일로 얼굴을 붉히거나 짜증 섞인 소리가 나오기도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혼자 하는 여행이 좀 망설여진다 싶은가요? 이병률 작가는 그의 산문집 혼자가 혼자에게서 이렇게 이야기해줘요. 혼자는 왜 안 된다고 생각하는지, 혼자여야만 가능한 단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여행이다. 그런데도 같이 가겠는가? 외로움과 두려움을 조금 해결해보겠다고, 나눠보겠다고 굳이 누구랑 같이 가겠는가? 아니, 말리고만 싶다. 그래도 본인이야 당당하게 혼자서도 여행을 할 수 있지만 주위의 시선이 좀 신경 쓸 때가 있잖아요. 들릴랑 말랑 자기들끼리 어머, 쟤 여기 혼자 왔나 봐. 막 이런 속닥거리는 소리가 들리면 마상이죠. 그럴 땐 혼자가 혼자에게서의 이 글귀를 떠올려 봐요. 우리는 언제든 혼자일 수 있으며 혼자라도 당당할 수 있으니 혼자인 사람에 대해 함부로 말해선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가끔 혼자이고 싶은 것은 우리에게 분명 어딘가 도달할 점이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는 것을, 도대체 얼마나 혼자 있어 보질 않았으면 혼자 있는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인지. 그리고 여행의 출발, 동기, 풍경, 예술, 기한에 대해서 쓴 알랭드 보통의 여행의 기술에서 대도시의 고독을 그린 화가 에드워드 호퍼의 그림을 해석한 문장을 보면 혼자라는 게 또 꽤 멋져 보이기도 해요. 그림 자동 판매식 식당을 보면 여자가 혼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다. 늦은 시간이다. 여자의 모자와 외투로 보건대 밖은 춥다. 실내는 넓고 불이 환하고 텅 비어있는 것 같다. 그녀는 공공장소에 혼자 앉아있는 것에 익숙하지 않은 것 같다. 그녀는 커피를 입으로 가져가면서 손을 떨지 않으려고 애를 쓴다. 북아메리카의 어느 큰 도시에 2월의 밤 11시쯤일 것 같다. 자동 판매식 식당은 슬픔을 그린 그림이지만 슬픈 그림은 아니다. 이 그림은 위대하고 우울한 음악 작품과 같은 위력이 있다. 그 안에 있는 다른 사람들 역시 혼자일 수도 있다. 그래요. 혼자 있으면 심심할 거라고, 해낼 수 있는 건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진정 하고픈 걸 할 수 있을 때는 혼자일 때죠.
세상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는 자유로운 상태니까요. 하지만 현실과 이상은 조금 다를 때가 있죠. 그러면 실제로 혼행을 다녀온 사람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한국관광공사에서 펴낸 빅데이터를 활용한 2022년 관광 트렌드 분석 보고서의 후기를 보면 신나는 댄스 음악 크게 틀고 나만의 공간에서 노래 부르면서 달리니까 문득 해방감에 소름이 쫙! 아무래도 오롯이 혼자인 여행은 조금 두려웠어요. 여행지를 고민하고 숙소를 정하고 일정을 짜는 게 혼자선 조금 버거운 일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천안에서 서울로 혼자 여행 왔어요. 첫 혼자만의 여행이란 설레임에 비가 왔지만 그것조차 즐거웠고요. 그리고 서울의 지하철역만 봐도 막 신나고 그랬어요. 쇼핑몰에 가서 이것저것 써보고 만져보고 핸드크림도 쓱쓱 발라보고 혼자 어색하다더니 할 건 다 하고 왔습니다. 혼자 떠난 경주 여행, 그리고 다시 횡리단길로 와서 텐동 먹었습니다. 저녁엔 제일 기대했던 야경 보러 가기, 첨성대 보러 가는 길인데 노을이 너무 예뻐서 중간에 멈춰서 멍 때렸지 뭐예요. 그렇다면 혼행족이 선호하는 여행지가 따로 있을까요? 주로 교통이 편리하고 편의시설이 잘 갖춰진 대도시가 선호됐는데 인기 상위 5개 지역을 꼽자면 제주도, 서울시, 부산시, 경주시, 강릉시입니다. 제주도에서는 해수욕장과 트레킹 코스, 부산에서는 바닷가와 희녀울 문화마을, 서울에서는 경복궁의 인기가 아주 높게 나타났고요. 경주는 황리단길, 야경, 도보여행이, 강릉은 경포대, 바다풍경, 카페투어, 중앙시장에 대한 관심이 높게 나타났어요. 그리고 요즘 떠오르는 여행지 한 곳을 더 소개하자면 전주인데요. 이곳의 갱리단길, 효자동 등을 중심으로 새로운 혼행지 트렌드로 떠올랐다고 합니다. 코로나19 이후에 혼자 하는 여행은 자동차와 자전거 같은 개인적으로 이동할 수 있는 교통수단이 많아졌대요. 그래도 여행이라고 하면 뭐니 해도 기차 여행을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알랭드 보통은 여행의 기술에서 화가 에드워드 호퍼의 293호 열차 시칸 그림을 또 이렇게 해석해 봅니다. 풍경을 가로질러가는 반쯤 빈 열차 안의 분위기에 마음이 끌렸다. 바퀴들이 바깥 철로에 부딪히며 박자에 맞춰 소리를 내는 동안 안을 지배하는 정적. 소리와 창밖의 풍경이 어우러져 빚어지는 꿈결 같은 분위기. 293호 열차 C칸에서 책을 읽으며 열차 안과 풍경 사이로 시선을 움직이는 여자는 그러한 마음 상태에 있는 것 같다. 여행은 생각의 산파다. 때때로 큰 생각은 큰 광경을 요구하고 새로운 생각은 새로운 장소를 요구한다. 모든 운송수단 가운데 생각에 가장 큰 도움을 주는 것은 아마 기차일 것이다. 열차 밖 풍경은 안달이 나지 않을 정도로 빠르게, 그러면서도 사물을 분간할 수 있을 정도로 느리게 움직인다. 몇 시간 동안 기차를 타고 꿈을 꾸다 보면 나 자신에게로 돌아왔다는 느낌이 들기도 한다. 그리고 우리는 여행에서 만난 아름다운 것들을 보면 내가 왔노라, 보았노라, 의미가 있었노라 라고 외치고 싶어지잖아요. 그래서 혼행족은 기록으로 남기는 여행 트렌드를 즐기는데 이 흔적을 남기는 것 또한 소셜미디어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블로그에는요, 일상 기록 형태로 여행 일정과 후기 그리고 여행의 경험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요. 인스타그램에는 사진 중심의 여행지 풍경과 함께 맛집에 대해서 언급을 해요. 또 여행 스타그램 해시태그를 달죠. 트위터에는 혼생, 혼밥 등 키워드를 통해서 여행 경험과 유명 연예인 브이로그나 여행 취향을 공유하죠. 이렇게 여행을 기록하는 방법은 사람마다 취향마다 다르겠지만 여행이 나를 키웠다라고 할 정도로 여행을 좋아하는 무라카미 하루키 작가는 여행지에서 사진을 찍거나 긴 글을 쓰지 않고 그때그때 짤막하게 적어놓는데요. 예를 들어서 보자기 아줌마라고 적어놓고 나중에 수첩을 펼쳐서 그것을 보면
아, 그렇지. 터키와 이란의 국경 근처에 그 작은 마을에 그런 이색적인 아줌마가 있었지 하고 쉽게 생각해낼 수 있다고 해요. 일시나 장소, 이름이나 여러 가지 숫자 같은 것은 잊어버리면 글을 쓸 때 곤란하니까 꼼꼼하게 메모하지만 세밀한 기술이나 묘사는 될 수 있는 대로 기록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어떤 장소의 아름다움을 소유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한 화가 존 러스킨은 여행을 하면서 스케치를 하라고 권했을 뿐만 아니라 아름다움에 대한 우리의 인상을 굳히려면 글을 써야 한다고, 그러니까 그의 말로 말하자면 말로 그려야 한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는 우리 모두가 적절한 말 그림을 그릴 수 있다고 주장했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보고 느낀 것을 정확하게 분석하지 못하기 때문이래요. 예를 들면 호수가 예쁘다라는 관념에 안주하지 말고 한 걸음 더 나아가래요. 이 넓은 호수에서 매력적인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거기에서 연상되는 것은 또 무엇인지 이렇게 좀 더 딥하게 분석을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이죠. 그는 어느 날 아침 런던에서 창밖으로 뭉게구름을 보았다. 사실 묘사를 보면 이 구름들은 벽을 형성했고 거의 완전히 흰색이었으며 움푹 들어간 데가 몇 군데 있어서 그곳으로 햇빛이 비쳐들었다. 그러나 그는 이 소재에 좀 더 심리학적으로 접근했다. 진정한 뭉게구름, 구름들 가운데 가장 웅장한 구름은 대체로 요동을 치지 않는다. 그 덩어리의 움직임은 엄숙하고 연속적이고 불가해하다. 내적인 의지로 살아 움직이는 듯 아니면 보이지 않는 힘에 강제된 듯 꾸준하게 나아가거나 물러난다. 혼행이 좋은 점도 있지만 불편한 점은 없을까요? 혼자 순천으로 여행 왔는데 친구들이 알려준 맛집은 혼밥 난이도가 높고 고깃집이거나 아예 1인 식사가 불가능한 한정식 집들이 대부분이었어요. 내가 혼행을 결심하고 제일 걱정한 건 밥입니다. 종달리는 밥집도 없고 특히 혼행하면 먹을 만한 게 별로 없어 보여서 이러다 굶어 죽는 건 아닐까 싶었어요. 뷰 좋은 숙소는 너무 비싸요. 바다가 보이는 숙소로 예약하고 싶었는데 너무 비싸. 국내 여행인지라 아무 생각 없었는데 혼자인 뚜벅이는 어딜 가든 조심해야 되는 것 같아요. 일단 불편한 점은 버스 배차 간격이 기본 20-30분. 길치인 나는 내려서 두리번거리기 바빴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혼자 여행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점차 불편한 점도 개선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코로나19를 지나면서 여행의 개념이 확장됐는데요. 동네나 공원에서의 산책 등 일상에서 가볍게 즐기던 것들이 여행으로 인식되고 있대요. 맞아요. 굳이 특별한 곳이나 먼 곳으로 여행할 이유는 없죠. 에드워드 호퍼의 293호 열차 시칸 그림에서처럼 기차를 타고 생각에 빠지는 여행을 하거나 그자비에드 메스트르처럼 세상에서 가장 값싸고 알찬 내방을 여행하는 방법도 있죠. 그리고 이병률 작가가 추천하는 이런 여행도 있어요. 괜한 것의 무게를 욱신거려서 마음까지 허기질 때는 종점까지 향하는 버스를 탄다. 어딘가를 가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냥 버스의 마지막 종착지까지 가서 얼마간 있다가 다시 같은 방법으로 되돌아오는 것. 종점에 내려 국수 한 그릇을 먹고 오거나 이처럼 종점에서 할 수 있는 일이란 건 대단한 게 아니다. 돌아오는 길 내내 꾸벅꾸벅 졸기만 해도 되는 종점 여행. Why would you look outside yourself when you have all of the world inside? 혼자 가면 안 될 것 같은 두려움이 잠시 스칠 수도 있지만 당신이 혼자 있는 시간은 분명 당신을 단단하게 만들어줄 겁니다. Yeah, your heart is a sun and it shines as it opens. Well, your heart is a sun and it shines as it opens. Yeah, your heart is a sun and it shines as it opens. Well, your heart is a sun